처음에 할 때는 파격적이었어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권은 전량 매입해서 소멸, 이러면은 기존의 제도랑 비교할 수 없는 파격적인 제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누더기가 되다 보니까 사실 도박이나 사치성 채무 있는 사람은 굳이 이거 이용 안 하고 개인 워크아웃 이용하면 돼요. 또 개인회생 이용하거나 개인 파산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 탕감받을 수가 있어요. 어쩌면 더 많이. 근데 이걸 굳이 할까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개인회생 말고 요새 네. 또 뜨고 있는 제도가 이재명 대통령이 도입을 약속한 배드뱅크가 2025년 10월 1일자로 이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해요. 그래서 채권 매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름은 뭐냐면 새 도약기금. 새 출발 기금이 새 출발 기금이고 뭐가 예전에 새 마을 기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새 도약 기금이 만들어졌고 다음 정부 때 또 뭐 만들어지겠죠? 뭐 여러 가지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 새 도약 기금이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이래요. 7년 이상 연체된 채권, 5천만 원 이하인 채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소각을 하고 다 탕감을 해주고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은 113만 명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제도가 좀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좀 정체 모를 제도가 됐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단 5년 이상 연체자에게는 최대 80%의 원금 탕감을 해주겠다. 그리고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을 지원하겠다. 7년 이상 연체자 중에 채무조정 이행자는 총 5천억 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3년 동안 제공할 거고 일정한 소득 기준을 적용해서 거기에 적용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탕감을 해주겠다. 다만 채권 중에 도박, 사치, 사행성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탕감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복잡한 조건들이 붙었습니다. 별로 새 도약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비교하고 싶은 거는 도대체 이게 개인회생 파산보다 무엇이 낫느냐, 그리고 기존에 있던 개인 워크아웃보다 뭐가 낫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일단은 7년 이상 연체자 중에 전액 탕감을 받는 사람,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은 개인 파산 제도에서도 똑같이 탕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 파산하려면 변호사 선임해서 돈을 내야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돈 안 내고 개인이 신청해도 돼요. 그래도 탕감 받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뭐가 다르냐, 채권자들이 피해를 감수하는 거고 이 세도약기금에서는 채권자들이 피해를 감수하는데 5%는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세금이 사용되는 거고요. 세금의 사용 여부가 달라지고요. 또 5년 이상 연체자에게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을 시켜준다라고 했는데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은 최대 96.7%의 원금 감면이 이루어져요. 워크아웃을 하더라도 개인 워크아웃에 상각 채권을 만들기만 해도 20%의 원금 감면이 이루어지고 이 경우에도 역시 최대 80% 가까운 원금 감면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상 시행하기 전에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 보니까 기존 개인 워크아웃이나 개인 회생보다도 딱히 나을 게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세금만 더 쓸 뿐 오히려 이거는 채무자들한테는 똑같아요. 채무자는 기존에 있던 제도에서 비슷한 걸 찾을 수가 있어요. 다만 채권자, 금융사들은 조금 더 회수할 수 있다. 오히려 그 부분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세금이 더 쓰이게 된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어떤 바보 같은 사람 머릿속에서 나왔을까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광고회사에서 실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세련되고 멋진 광고를 만들어내면은 부장 결제 라인, 상무 결제 라인, 사장 결제 라인을 가면서 조금씩 디테일이 추가되고 변경돼서 결국에는 좀 보잘것없는 이상한 디자인이 나온다고들 하잖아요. 지금 이 제도가 딱 그런 꼴이 됐어요. 처음에 할 때는 파격적이었어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권은 전량 매입해서 소멸, 이러면은 기존의 제도랑 비교할 수 없는 파격적인 제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누더기가 되다 보니까 사실 도박이나 사치성 채무 있는 사람은 굳이 이거 이용 안 하고 개인 워크아웃 이용하면 돼요. 또 개인회생 이용하거나 개인 파산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 탕감받을 수가 있어요. 어쩌면 더 많이. 근데 이걸 굳이 할까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이거는 채무자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일괄적으로 이 채권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채무자 동의 없이. 강제로 네. 새 도약을 강제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세도약기금으로 돼서 채권이 강제 매입된 이후에 그 채권을 가지고 개인회생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개인 워크아웃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좀 이상한 게 발생하는데 기존 채권사는 5% 받고 사라지고 오히려 이 사람이 남아서 개인회생을 하면서 이 채권에 대해서 변제를 하게 되면은 채권을 매입한 캠코가 더 많은 변제금을 가져가는 일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5% 이상. 왜냐면 개인회생에서는 5% 이상의 변제율이 대부분이니까요.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행되는 추이를 지켜보고 저도 그때그때 관련 업계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말은 해드리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내 채권이 새 도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건가요? 아마 이렇게 되겠죠. 여기 기사를 보면은 새 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회사가 새 도약기금의 채권을 매각할 때 새 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 완료한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채무자는 가만히 있다가 내 채권이 팔렸구나. 내가 적용 대상자네. 그러다가 몇 달 뒤에 새 도약기금으로부터 당신의 채무는 탕감이 안 됩니다. 라고 연락이 오면은 그때는 이제 다른 제도를 찾아보시면 돼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